소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소띠 여러분이 더욱 단단해질 한 달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아무리 달려도 결과가 더디다고 느껴지고 물가 금리까지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졌을 소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2025년 5월 을사년의 불기운이 소띠와 손을 맞잡으면서 흙속 불씨가 드디어 빛을 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전운을 폭발시키는 행운 숫자 10기를 시켜줄 색 행운의 요일 방향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고 있는 777의 주파수는 금전운을 상승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집중이 어려운 순간에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소 2번 이상 반복 시청하며 중요한 구절은 꼭 메모해 두시면 잠재의식에도 긍정의 기운이 각인됩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면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달 올라오는 소띠 운세와 재물 특집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에너지가 2배로 확장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 속에서 손쉽게 활용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소띠의 5월은 느림, 꾸준함, 균형 세 단어로 압축됩니다. 준비되셨다면 그 비밀을 풀러 지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는 흙과 불이 어우러져 느리지만 확실한 전진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먼저 다가옵니다. 작은 기회 하나가 담겨 있던 단단한 씨앗이 비로소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시기라서 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이번 달에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죠. 무엇보다 을사년이라는 뱀 기운이 소띠와 삼합을 이루어 서로를 북돋우는 만큼 뒤늦은 개화라도 결코 늦은 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조용히 때를 살피며 발걸음을 옮기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달은 느림과 꾸준함이 오히려 속도를 내는 역설의 장면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탄다면 묵혀두었던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와 돈과 명예, 2마리 토끼를 모두 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번 달 종합 흐름을 한 줄로 표현하면 흙 속에서 불씨가 살아나 기둥을 태우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기운이 비축되어 있어 작은 호흡에도 불꽃이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이 불꽃이 금전과 명예를 비춰주는 횃불이 되지만 조급함이 더해지면 되려 열기를 날려버리는 모래바람이 될 수도 있으니 차분함을 잊지 않아야겠죠. 중요한 실마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오니 어른들은 동년배 친구와 차 한잔 나눌 때, 젊은 층은 동료와 오랜만에 점심을 즐길 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나 정보가 내게 맞춤 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금전운과 재물운 흐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 달 소띠의 금전운은 꾸준함이라는 기본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물밑에서 모아온 씨앗 자금이 이번 달 햇빛을 받아 싹을 틔우는 격이라서 급격한 상승, 곡선보다는 빈틈없는 기초 다지기가 완료되는 모습이죠. 특히 달의 중간 시점 이후 토기운이 강해지면서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장기, 예금 등 안정자산 쪽에서 소소하지만 꾸준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은 작은 풍성함이 모여
큰 숲을 이루는 형태라서 기대가 컸던 분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 심정으로 움직이면 가장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정년 이후를 대비한 추가 연금 상품에 눈을 돌려보면 좋습니다. 고정금리형보다 복합금리형을 선택하면 추후 이자 변동 구간에서 이득을 얻을 여지가 있죠. 사업가는 신규 확장보다는 기존 고객 관리에 투자비를 쓰면 좋습니다. 즉, 내부 인프라 개선이나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자연스러운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고수익 분야는 이번 달 불의 기운이 강해서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사라지는 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 진입 비용을 작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50대 후반의 한 소띠 직장인이 다세대 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착실히 누리다가 이번 달 초 창고로 쓰던 지하 공간을 셰어 오피스 형태로 개조했어요. 큰 비용은 아니었지만 임차인 입소문을 타고 이틀 만에 예약이 꽉 차면서 월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확장하기보다 기존 자산에 새로운 쓰임을 더해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식이 소띠에게 딱 맞는 전략입니다. 끝으로 돈이 들어오는 날은 정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월급날에는 지갑을 새 천으로 닦아주고 통장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면 작은 기운이라도 흐름이 맑아져 금전운이 길게 이어집니다. 또 눈에 띄는 흐름은 가족 구성원과 협업 형태로 진행되는 소규모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형제가 소유한 오래된 상가를 리모델링해 수익률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성사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소띠는 실무 담당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다른 가족은 자금을 보태거나 행정 업무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형태는 신뢰, 자본이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끌어올 때보다 리스크가 작게 관리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는 사이일수록 정확한 분배 기준을 명시해야 이후 서운함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달 지갑을 지키는 가장 좋은 수칙은 불필요한 자동 결제 점검이에요.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나 온라인 구독처럼 자동 결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띠는 꾸준히 모으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한 번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변동을 귀찮아하는 경향도 있죠. 이번 달 초에 정리만 잘해도 내달 몇만 원의 누수를 막고 이를 적금에 돌려 월말이면 눈에 보이는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소띠라면 소규모 돈 관리에도 경험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모아 펀드나 적립식 주식에 소액 투자해 보세요. 실제로 한 20대 소띠 대학생은 겨울 방학 내내 모은 자투리 돈으로 ESG 관련 펀드에 월 2만 원씩 투자했는데 이번 달 들어 수익률이 예금 이자를 웃돌며 자신감이 붙었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화해 이후 큰 금액을 다룰 때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다음은 건강운 이야기입니다. 50대에서 80대까지 소띠 어르신들이라면 허리 관절과 혈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달이에요. 을사년 불의 기운이 오장 중 심장과 소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소화, 장애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한 초입과 하순에 혈압이 크게 요동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짠 음식과 늦은 야식을 줄여보세요.
40대 후반부터는 눈의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모니터를 오래 보는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으로 먼 풍경을 바라보며 눈에 휴식을 주길 권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장을 깨우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불의 열기가 몸 밖으로 순환하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달 건강 키워드는 느림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30번 이상 천천히 씹고 호흡도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실제로 위장 운동을 도와 소화 효율을 높여주며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랜 친구와의 대화는 마음 건강에 톡톡한 활력소가 됩니다. 긴 세월을 함께 지낸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농담 하나가 삭막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반으로 줄여주거든요. 건강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호흡기 관리예요. 불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길거리와 창문 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 가글을 하면 목 점막을 보호하고 기도 염증을 줄일 수 있으니 하루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기침이 잦은 어르신은 대추와 생강을 달인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넣어 수시로 마시면 기관지, 열이 사그라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수면 습관입니다. 유난히 꿈을 많이 꾸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분이 있다면 침실 온도와 조명을 점검해 보세요. 불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체온도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침실 온도를 평균보다 한두 도 정도 낮추고 두꺼운 이불 대신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면 전자파가 미세하게 열기를 더해 숙면에 방해가 되니 취침 1시간 전에는 다른 방에서 충전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실제로 70대 소띠 어르신 한 분은 야간 혈압이 높게 올라 잠에서 자주 깨곤 했는데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에서 차분한 백색 등으로 바꾸고 침구를 모두 통기성 좋은 면으로 교체한 뒤부터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환경 변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이번 달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도 짚어봅니다. 먼저 숫자 5, 9, 13은 잠재된 갈등을 불러오는 진동수가 강하니 중요한 계약서나 비밀번호 결정 시 가급적 사용을 피하세요. 특히 비밀번호 4자리 중 가운데 2자리가 5, 9인 조합은 에너지 소모가 심해져 지출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색깔로는 정열적이라 알려진 새빨간색 그리고 회색조 계열이 이번 달에는 소띠에게 맞지 않습니다. 불의 기운이 이미 뜨거운 달이라 빨간색은 오히려 열기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감정 기복을 키울 수 있고 회색은 흙의 무게를 더 해둔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빨간 넥타이나 회색 코트를 입고 있다면 이번 달만큼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다른 색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 숫자 5는 중간 변수를 상징해 예기치 못한 변동을 늘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끝자리에 5가 들어가 있으면 올 상반기 동안 서류, 정정이나 담당자, 변경 등 번거로운 행정 과정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9는 마무리의 숫자로 알려져 있죠. 마무리가 좋으면 최상이나 이번 달에는 끝맺음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니 9를 현관, 비밀번호에도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13은 말 그대로 3제 구간의 숫자이기에 숫자판이나 번호표에서 13번을 받았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혀 남이 먼저 받게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색깔 분야에서도 생생한 예가 있습니다. 한 상담자는 빨간색 로고를 새긴 명함을 5년째 사용했는데
이번 달 초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소통이 어긋나 손실이 발생했어요. 조언대로 그 명함을 갈색 계통으로 교체하자 어색했던 소통이 급히 회복되며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색이 진인 파장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빨간 넥타이 대신 초록 넥타이를 시도해보고 가정주부라면 회색 테이블보 대신 베이지 테이블보를 깔아보면 부드러운 공기가 가정에 흐를 겁니다. 반대로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깔도 소개할게요. 숫자 268은 뱀과 소를 이어주는 조화 진동이 강합니다. 2는 균형, 6은 재물, 8은 확장을 의미하니 이 숫자를 전화번호 끝자리나 통장 비밀번호에 활용해 보세요. 실제로 6과 8을 포함한 통장 계좌로 급여가 입금된 후 투자 손익이 개선됐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색깔은 에메랄드 빛이 살짝 감도는 짙은 초록 그리고 부드러운 갈색이 좋습니다. 초록빛은 불과 흙 사이에 서서 불의 기운을 적절히 식혀주고, 갈색은 소띠의 토 기운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작은 소품이라도 좋으니 초록빛 손수건이나 갈색 가죽 밴드를 활용해 보세요. 그 진한 색감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동시에 기회를 붙잡을 용기를 북돋워 줄 거예요. 행운의 숫자와 색깔에도 구체적 응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는 내 자리보다 6자리로 길게 설정하고 중간에 6과 8을 배치해 보세요. 현관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현관 비밀번호를 숫자 6, 826으로 바꾼 후 일주일 사이에 선물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의 연속이 길어지면 그것은 곧 법칙으로 굳어지니까요. 색깔 활용 팁을 더 드려볼게요. 초록빛이 행운색이라 했는데 단순히 옷이나 소품을 초록으로 바꾼다는 개념을 넘어 주변에서 살아있는 초록을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해요. 작은 화분 하나 책상 위에 둔다면 불의 열기를 식히고 토의 습기를 유지하는 자연형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갈색의 경우 나무 프레임이나 가죽 소재 가구로 실내 인테리어를 톤 다운해주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계획의 지속성을 높여줘요. 이제 다가올 행운의 날짜를 2개 꼽아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짜는 5월 7일입니다. 이날은 양기와 음기가 균형을 이루는 날이라서 작은 계약이나 소액 투자를 시작하기에 최적입니다. 특히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사이에 친구나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면 생각지도 못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둘째 날짜는 5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도 가벼운 업무나 자료 정리를 하면 불의 기운이 지혜로 승화되어 다음 주 수익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날 해지는 무렵 서쪽 하늘에 노을이 강하게 번지면 그 불빛이 소띠의 토 기운을 더욱 따뜻하게 달궈주는 상징이 되니 잠깐이라도 노을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행운의 날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5월 7일을 앞둔 전날에는 집안 현관부터 거실까지 최소 30분간 정리정돈을 권해요.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면 새로운 기운이 빈 공간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7일 당일에는 몸가짐을 깔끔히 하되 지나치게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해서 단정한 이미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5월 25일은 일요일이라 휴식을 취하는 분이 많겠지만 사실 일요일은 다음 주를 손쉽게 앞서가는 예행 연습 같은 날이에요. 오후 4시 전까지 집안일이나 업무 자료를 정리해 두면 다음 날 아침 반나절을 번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소띠는 성실함이 경쟁력인데 이 작은 준비로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 서쪽 하늘 노을빛을 바라보며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종이에 손으로 적는 행위가 토 기운을
자극해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 계획으로 끌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소띠 로또 운세를 살펴봅니다. 먼저 73년 개축생입니다. 개축생은 물이 귀한 토양에 스며든 모습이라 이번 달 불의 기운이 지나가며 마르기 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물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을 활용하면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사기 전날 물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걸으면 기운이 맑아져요. 추천 구매 요일은 금요일이며 숫자 2와 8을 반드시 포함해 보세요. 다음은 61년 신축생입니다. 신축생은 단단한 금속이 땅 속에 묻힌 형상이라 땅을 뚫고 올라오는 뱀불 기운이 금속을 닳고 순도가 높은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흐름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달에는 오히려 불이 체질을 단련해주는 시기이므로 적당한 열기는 행운 요인입니다. 복권 구매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습니다. 숫자 6, 7, 8 조합을 활용해 보세요. 85년 을축생은 아직 불과 토의 균형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에 소액 위주로 재미삼아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로또 운세를 더 세밀히 풀면 개축생은 음력 기준으로 볼 때 물이 부족한 달이 자주 등장하니 숫자 2개 정도는 물을 상징하는 숫자 2나 6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중 6과 8 조합은 2번 이상 반복해도 무방합니다. 차라리 같은 조합을 여러 장 나눠 사는 편이 낫습니다. 구입 장소는 북서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가까운 복권 판매점이 좋습니다. 없을 경우 휴대폰 지도에서 강이 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지역을 찾아 이동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신축생은 아침 시간대 복권 구매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더 들여다보면 신축생의 금속 성향은 새벽 이슬을 맞아야 가장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슬을 말리는 순간 기운이 응축돼 금속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드는 법. 그래서 이슬이 마르기 직전 오전 시간에 복권을 구매하면 숫자 선택이 보다 선명해지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맞지 않는 숫자는 5, 9이니 피하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조합해 보세요. 그리고 을축생에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열정과 호기심이 많은 시기라 친구들과 함께 구입하면 재미가 2배가 됩니다. 다만 게임처럼 많은 금액을 쓸 위험이 있으니 10,000원 이하로 가볍게 즐기는 선에서 멈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단골 번호를 정했다면 최소 5주 이상 꾸준히 이어가야 진동수가 안정을 찾아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물운과 연결된 부동산 흐름을 한번 더 짚어봅니다. 올해 초부터 소띠에게 토지 운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데 특히 이번 달 감정평가서가 나온 토지나 농지 매매건 중에서 도로 확장 계획이 포함된 지역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즉각적인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도로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 봄부터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정 여유가 충분치 않은 시청자라면 소액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 플랫폼을 활용해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긴 호흡이 필요하니 단기 수익보다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파트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요가나 태극권처럼 호흡과 동작을 묶어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이 이번 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의 기운이 흉하게 치솟을 때 호흡은 최고의 소방관이 되거든요. 하루 10분만 정해진 동작을 따라하며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안정되어 불면과 초조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명상까지 병행한다면 불과 토,
두 기운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혈압과 혈당이 함께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마무리를 짓기 전에 운세 핵심 키워드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번 달 흐름은 느림, 꾸준함, 균형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느림은 조급함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전략, 꾸준함은 작은 루틴을 반복해 체력과 자산을 동시에 키우는 방법, 균형은 불의 기운과 토의 기운을 맞춰 현명한 결정을 끌어내는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고 한 달을 살아보면 달이 끝날 즈음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풍성한 가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 내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자신의 리듬에 집중해 보세요. 아직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지 않으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마음속 바람을 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흙과 불의 온도가 균형을 이루며 그 바람에 온기를 더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운세도 함께 맞이해 주세요. 전달드린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행운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